떠던 일 그만해. 이 가게는 이미 팔렸어. 팔렸다고. 언제 팔렸어? 어제 계약서에 서명했어. 50만 위안. 구매자가 이미 전액 지불했어. 돈은 어디 있어? 35만 위안은 내 형 빚 갚는 데 쓰고 14만 위안은 내 누나 혼수금으로, 나머지 1만 위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그리고 2천 위안은 내 노고에 대한 보상이야. 오늘 밤 전에 나가. 구매자가 내일 가게를 가져갈 거야. 형, 남은 물건들도 구매자 거야. 형은 제 가게를 팔아야 하는데 허락을 좀 해주세요. 이 물건들은 천혜가 사간 건데 아직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어요. 가게를 팔고 나서 이 물건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게 낫잖아요. 형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천창은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거래처 대금으로 차를 사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은행 거래 내역서를 위조하기도. 이제 너는 35만 위안을 더 빚졌잖아. 천연이 3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를 팔아서 빚을 갚아주면 안 돼? 네가 몇 번이나 천연의 문제를 해결해줄 생각이야? 형이니까 동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천연이 준 14만 위안은 어쩌고? 내 결혼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야. 형이니까 혼수라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대학 등록금, 연수비, 졸업 후 2년치 월세는 내가 다 내줬잖아. 그건 과거일 뿐이야. 손발이 있으니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잖아. 이 가게는 원래 그냥 빈방 2개였어. 선반이랑 냉동고,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전부 천혜가 낸 거야. 집은 내 거고. 천혜가 아버지를 위해 가게를 리모델링 해준 거잖아. 네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 도시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널 돌봐줬어. 네가 혼자 가게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나랑 같이 있게 된 거고. 그건 천혜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형,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 아직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계약서는 이미 완료했고 돈도 배분됐어. 오늘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인이 직접 쫓아낼 거야. 너희 물건만 챙겨서 가. 오빠, 미련 갖지 마. 수십 년이나 지켜왔는데 결국 점원 신세 아니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도 함께 빚을 져야 해? 큰아버지인 네가 아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생각해줘. 너희 가족이 진 빚을 왜 내 아내가 함께 갚아야 해? 너와 결혼했으니 함께 감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너희 전체 가족의 빚까지 내가 짊어질 순 없어. 그럼 같이 나가버려. 나가자. 가게는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오늘 계속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들은 우리를 더 많이 팔아치울 거예요. 형수님, 정말 잘 생각하세요. 그가 이 가게를 떠나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에게 돈이 있든 없든 저는 따라갈 겁니다. 적어도 그는 가족의 삶을 희생해서 자신의 구멍을 메우지는 않았잖아요. 입으로 안 된다고 말해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죠. 가게도 팔고 돈도 나누셨으니 오늘 남은 관계에 대해 모두 정리해봅시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늘부터 진찬의 빚과 진연의 혼사,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은 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 집과 단절하고 싶으신 건가요? 가게와 돈을 다 가져가시려는 건가요? 관계란 돈이 필요할 때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 끊자.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앞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절대 나에게 돌아오지 마. 너는 내 형도 아니야. 나중에 밖에서 생활이 어려워져도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네가 내 결혼까지 신경 쓰려 하지 않으니 나 역시 너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모두 다 들었잖아. 네가 스스로 떠난 거야.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너희랑은 상관없어. 그래, 다 동의했으면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는 놈은 사람이 아니다. 진 총장님,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으세요? 본사 이사회와 전국 지역 책임자들이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진 총장님을 부르셨나요? 사장님, 전국적인 새로운 매장 인수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사장님의 최종 확인만 남았습니다. 그토록 돈이 많으시면서 왜 가족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으셨나요? 언제 저한테 물어보셨나요? 진 사장님, 이건 오늘 전국 매장에서 한꺼번에 신제품으로 선보이는 젖은 귀 청소 막대예요. 최종 가격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평소 귀가 가렵다면 면봉으로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지 마세요. 면봉은 이물질을 더 깊이 밀어넣거나 부러져서 안에 남을 위험이 있어요. 이 제품은 점착성이 있어 가볍게 2번 돌린 뒤 밖으로 살짝 당기기만 하면 이물질이 쏙 빠져나옵니다. 집에 어르신이나 아이가 계신데도 쓸 수 있나요? 재질이 아주 부드러워 어른이나 아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후 헹궈서 다시 쓸 수 있어요. 한 박스에 24개, 평상시 1박스 19.92안인데 오늘은 1박스 7.92안, 2박스는 11.92안이에요.
2박이면 온 가족이 쓰기 더 좋아요. 샤워 후 귀가 간지러울 때 꺼내서 쓰시면 되죠. 집에서 보통 면봉이나 금속 귀 파는 도구 쓰는 분들도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왼쪽 아래 링크 눌러주세요. 1박스 7.9위안, 2박스 11.9위안, 필요할 때 가져가세요. 지금 전국 매장에 이 가격으로 팔라고 공지했어요. 각 지역에도 알렸어요. 습식 귀 청소 막대, 오늘 밤부터 일괄 출시됩니다. 소야, 이렇게 큰 좋은 일인데 왜 아빠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방금까지만 해도 그가 그저 가게를 지키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가족끼리 다투다 화가 나게 하는 말쯤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고생을 시키신 건 당신을 단련시키려는 뜻이었습니다. 가게를 팔아도 저를 단련시키려는 것이니 당연하죠. 제가 당신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당신이 도시로 돌아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 방금 제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 가게를 떠나면 일자리도 못 구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당신을 부추기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형제 사이에는 풀 수 없는 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 제가 깜사 형님을 부정하겠다고 말한 건 감정에 휩쓸려서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났으니 제가 정말로 당신을 버릴 리가 없죠. 여러분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방금 말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가게와 돈은 모두 인정되지만 관계를 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방금 여러분 네 분이 모두 동의하셨죠. 그때는 귀하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몰라 귀하를 회장으로서 인정한 것이지 천엔시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오빠, 천창이 빚진 35만 위안은 귀하께는 이미 큰일이 아닙니다. 가게 판 돈으로 우리 집 마련하고 그 빚도 다시 갚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빚 때문에 제가 2번이나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우리 아이 곧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저희와 함께 고생하게 둘 순 없잖아요. 오빠, 저에게 지역 관리자 자리를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라이브 방송 경험이 있어 회사 수익 창출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정규 채용 절차가 있으니까요. 난 네 친동생인데 또 취업 면접 보러 가야 해? 방금 네가 형이라고 인정 안 했잖아? 오빠, 결혼할 때 14만 위안만으로는 절대 부족해. 신혼집 중도금으로 30만 위안이 더 필요해. 제발 다시 한번 도와줘요. 지금 그 정도로 부자시잖아요. 30만 위안이 당신에게 무슨 문제겠어요? 만약 문제라면 왜 내가 3년이나 지켜온 가게를 팔아서까지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평생 한 번만 결혼하잖아요. 시댁에서 얼굴 들지 못하게 할 순 없어요. 진강이는 빚을 갚아야 하고 진현이는 신혼집이 필요하고 류팡 씨는 아이를 키우려 하죠. 이제 차례가 됐는데 또 무엇을 원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시골에 계속 살 순 없어요. 소야가 도시에서 저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아이 돌봐줄 사람 2명 더 쓰는 것도 효도 중 하나죠. 출산 후 산후조리사, 분유, 유치원 비용도 너무 못살게 하면 안 되고요. 다 같은 가족인데 지금 능력이 있으시면 조금 더 챙겨주셔야 해요. 50만위는 아직 따뜻할 때도 집, 직장, 돌봄 서비스, 아이 등하교까지 모두 그에게 떠넘기셨잖아요. 아버지, 가게 팔아서 50만위를 벌으셨는데 이미 나누셨죠? 그 돈이 아버지의 월급과 비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게는 별것 아닌데 여러분에게는 아들을 팔아치우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준이 처음 빚졌을 때 제가 28만위를 갚아드렸고 두 번째로 가게에서 물건을 사갈 때는 11만위를 대신 치렀습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아버님께서 가게를 팔으셨습니다. 그가 갚아야 할 35만 위안을 대신 갚아주고 네 학비와 교육비, 월세를 합쳐서 내가 5년 동안 모두 떠안았어.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또 내게 첫 돈을 더 보태라고? 너는 내 동생이지만 형이 영원히 꺼낼 수 있는 지갑은 아니야. 네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마자 가족들과 계산하러 나오네? 나는 과거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야. 형, 정말 잘못 알았어요.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죽기 살기로 일할게요. 회사에 가고 싶다면 정식으로 지원하면 되지. 난 네 친형인데 방금 너는 나라는 형이 없다고 했잖아. 그건 화난 말일 뿐이야. 너희들이 돈을 뜯어갈 때는 모든 말이 다 통했는데 내가 부자가 된 걸 알고부터는 모두가 화난 말로 변해버렸어요. 정말 조카가 태어난 뒤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건가요?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그의 부모님은 아이를 이용해 저에게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동생들의 일은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도 제 노후는 책임져야 합니다. 가게는 당신의 것이고 가게를 팔아 얻은 돈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 10,000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은 아들에게 35만 위안을, 딸에게 14만 위안을 주고 자신에게는 1만 위안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직접 내린 선택입니다. 저는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당신이 말하는 집에는 결코 제가 없었어요. 진씨, 50만 위안은 이미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서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열쇠와 부동산 서류를 준비해두세요. 손호, 가게를 다시 사시는 게 어때요? 이 땅은 결국 우리 집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죠. 등기부가 당신 이름이라고. 당신이 가진 가게를 팔 때 저한테 묻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빠, 그럼 내 빚은 어떻게 되는 거야? 35만 위안을 이미 대신 갚아줬어. 다음에 서명할 땐 네가 직접 해야 해. 아이가 태어나도 너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너희 둘이 그의 부모잖아.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끝난 거야? 다들 그 자리에서 동의했잖아. 그럼 아빠는 이제 어떻게 살아? 돈을 가장 아끼는 아들, 딸에게 줬으니 그들이 잘 돌봐줄 거야. 오빠, 난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나요? 관계를 끊을 때도 저는 진짜 아버지였잖아요. 오빠, 제 신혼집은 어떻게 해야 해요? 14만 위엔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결혼 자금이야. 나머지는 너와 결혼하려는 사람과 함께 해결해보자. 아빠는 착각했어. 돈은 이미 입금되었고 모두 나누어졌어. 당신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가게를 다시 사오기만 하면 아빠는 앞으로 내 말을 다 들을게. 가게는 내가 원하지 않아. 우리는 후회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어디로 가?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편파적이지는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더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뜯어내서 모두에게 나눠주고 그가 웃으며 당연하다고 말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만약 50만으로 가족들이 진심을 보인다면 이 집에 다시 돌아갈 거야?